코끝을 올려주기 위해서는 단단한 코기둥을 세워주는 것이 중요해요.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닥터로미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실리콘과 귀연골만을 이용한 코끝 성형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드렸어요. 콧날개 연골에 코끝을 지지하는 힘을 강화하지 않고 무작정 콧날개 연골 위로 보형물과 연골만 쌓아 올리면 결국 코끝이 떨어지면서 중간 부분이 볼록해지거나 비주가 휘면서 주저앉는 결과로 나타나는데요. 그럼 그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 이전 영상을 먼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고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코성형은 마치 자동차 보닛을 열고 안쪽에 엔진을 정비하듯 피부를 들춰내고 안쪽에 뼈와 연골을 조작하여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내요. 뼈와 연골이 프레임 역할을 하고 탄성이 있는 피부가 그 위를 덮어서 코의 모양이 표현되죠. 마치 어떤 물체로 고무를 덮더라도 물체의 모양이 그대로 표현되는 것과 같아요. 문제는 코끝을 높이면 높일수록 피부가 연골을 누르는 힘은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성형의 경험이 많지 않은 의사들이 흔하게 하는 고민이 피부 안쪽의 연골 구조는 꼬매고 얹고 해서 멋지게 만들었는데 막상 피부를 덮어놓고 보면 코끝이 하나도 안 올라와 있는 경우예요. 코끝이 뾰족한 서양인과 둥글 펑퍼짐한 동양인은 콧날개 연골의 두께나 강도, 크기가 달라요. 한국인 중에도 아랍계 느낌의 큼직한 매부리 코를 가진 분들은 더러 크고 단단한 콧날개 연골을 가진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낮고 펑퍼짐한 코끝을 고민으로 가진 분들은 작고 말랑말랑한 콧날개 연골을 갖고 있거든요. 애초에 콧날개 연골이 충분히 코끝을 밀어 올리지 못해 옆으로 퍼진 형태의 코끝 모양이 나온 사람인데 무작정 쌓아 올리기만 해봤자 콧날개 연골은 더 눌리고 더 펑퍼짐해지죠. 그래서 코끝을 올려주기 위해서는 단단한 코기둥을 세워주는 것이 중요해요. 콧구멍 사이의 기둥 부분을 비주라고 하는데요. 코 비자와 기둥 주자 해서 코 기둥을 한자로 이르는 말이에요. 이 비주에 단단한 비주 지지대를 만들어 줌으로써 코끝 피부가 누르는 힘을 견뎌내게 해줘야만 연골들을 이용해서 오밀조밀하게 만들어낸 코끝 모양을 온전히 피부 밖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콧볼 축소 수술 영상에서 비주 지지대를 세워 코끝을 높여주면 콧볼 축소 수술 없이도 콧볼 폭이 줄어든다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 보여드렸던 사진이에요. 수술 전부터 이미 비주가 왼쪽으로 주저앉아 있어요. 이런 분들을 단지 코끝이 넓고 동그랗다는 이유로 비주에 대한 조작 없이 실리콘 보형물과 귀연골만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수술할 경우 보형물이 코끝을 밀어 올리는 것과 같은 힘으로 비주를 누르기 때문에 비주는 더 주저앉고 콧구멍의 비대칭은 훨씬 더 심해질 거예요. 이분처럼요. 이분은 20년 전에 실리콘 보형물과 귀연골을 이용해 코 수술을 하셨다가 제게 재수술을 받았던 분이에요. 코끝의 전체 높이는 높아졌을지 몰라도 비주는 더욱 눌리고 콧구멍의 비대칭도 매우 심하죠. 그리고 보형물과 귀연골이 들어간 코끝만 뚱뚱해져서 매우 어색한, 그리고 누가 봐도 코 수술한 티가 많이 나는 코가 되었어요. 성형외과 인체계측학에서는 코끝 높이의 3분의 2를 비주 길이의 평균으로 봐요.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절반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래서 코끝 높이를 올릴 때는 코끝이 아니라 비주를 늘려주는 방향으로 해야만 비율 개선과 함께 높이의 변화를 가져갈 수 있어요. 이때 닥터로미는 비주 길이의 목표를 코끝 전체 높이의 50-60% 정도로 해요. 서양인에 비해 기본적인 피부 두께가 두껍기도 하고 책에는 3분의 2라고 써있지만 막상 실제로 보면 어색하고 과한 느낌이 되거든요.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 이어서 코끝 높이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았어요. 코끝 높이를 높이는 데도 비주의 방향이나 길이와 비율, 콧구멍의 비대칭까지 생각할 것들이 너무 많죠. 코끝에 연골을 쌓아 올리는 중첩이식술 이전에
그 연골들을 받쳐줄 튼튼한 비주가 먼저라는 것, 이것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 닥터룸이었습니다.